요즘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발암물질 그리고 발암이 유발될 수 있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하나씩 들고 계실 거, 지금 집에서 찾아서 바로 버리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받은 일회용 스푼이 있을 겁니다. 수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쓰니까 좋던데 다음에 또 써야지. 혹은 우리 케이크 칼, 케이크 사면은 들어있는 플라스틱 칼도 왠지 다음번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 일회용을 다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플라스틱의 코팅층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플라스틱을 그대로 섭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이야기도 하고, 그런 플라스틱을 코팅해 놓은 성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것들이 코팅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일회용 칼이나 포크, 그리고 숟가락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대 많이 질겅질겅 씹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빨대 씹는 습관 정말로 안 좋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서 종이 빨대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대나무 빨대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걔들도 아까 말했던 과불화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종이를 갖다가 코팅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데 걔들은 오래 사용하고만 있어도 저절로 용출이 됩니다. 프라이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이팬에 있는 그 코팅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벗겨지고 음식을 하는 거에 그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새 걸로 바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튀김 요리 하면 뭐 생선을 구울 수도 있고 감자튀김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튀길 때 기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입자들이 돼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기관지를 통해서 다 흡입이 되거든요. 튀김 요리를 하거나 굽는 요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방과 냉장고, 여기에도 발암물질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한번 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도마 있습니다. 도마가 대부분은요 플라스틱 아니면 나무입니다. 플라스틱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탁탁탁탁 찍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조금씩 깨져 나오겠죠? 처음엔 괜찮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면 거기에 그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고 번식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마도 일정 시간이 지나시면 버리는 게 좋고요. 나무 도마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무 도마는 굉장히 손질을 잘했을 때만 괜찮습니다. 기름을 먹입니다, 사포질을 다시 했어요 라는 식으로 하면은 괜찮고요. 긴 홈이 생겼다, 도마 속에 뭔가 검은 점이 보인다 라고 하실 때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폐기하고 새 걸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추 있습니다. 후추, 우리 고기 구울 때 후추 많이 넣지 않습니까? 후추는요 열을 받아서 산화가 되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후추를 넣고 싶으시면 요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갈아서 넣으시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요. 들기름 많이 드시죠? 들기름은 산패가 굉장히 잘 되는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열면 2-3개월 내에는 소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패되기 전에 열심히 많이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의외의 발암물질들이 더 있을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게 뭐가 있죠? 견과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요, 대용량을 사서 집에서 두고선 두고두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통기간 이내에 드시더라도 한 번 열흘 이상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가 오래되면 산패가 되게 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 굉장히 독성이 높고 특히 잣, 땅콩버터, 고춧가루, 메주가루 등에서는 자주 검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은 냉장 보관 잘 하시고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끔 보시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머님이 여기 곰팡이가 생겼네, 요 부분만 버리고 나머진 먹어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곰팡이도 우리가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부위에도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에서 곰팡이가 보이면 거기만 떠서 버리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통째로 다 폐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가 매트 한 번 사면 언제까지 쓰죠? 다를 때까지 씁니다. 그쵸? 요가 매트도 PVC 재질,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벗겨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가 매트의 끝부분이 뭔가 닳아서
해지기 시작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비비면서 지내시면 온몸에 이제 그 발암물질이 묻어나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가끔 조화, 이제 가짜꽃이죠. 그 가짜꽃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이옥신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걔들도 일정 시간 보시고 한 해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깨끗하게 버리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으로 된 조화는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이라는 것도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은 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나오는 우리 면으로 돼 있는 것들은 괜찮죠. 오래되면 분해가 되면서 뭐 미세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죠. 그냥 조그만 초가 아니라 정말 네모나고 커다란 향초를 갖다가 이제 피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냄새를 없애겠다면서 좁은 방에서 피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향초는 리모넨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에서 이제 촛불을 켜게 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나옵니다. 넓은 공간이라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향초를 키우는 경우에는 향이 좋네 이러지 마시고 한 번씩 최소한 40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향초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향초를 피우시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하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 저는 보고만 있으면 안 되나요? 보고만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할 때 발암물질이라고 했는데 WHO 산하에 IAR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암물질부터 시작해서 의외의 것들, 돛밥, 알로에베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여기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 복용하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발암물질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것에 노출되면 확률적으로 암이 생기기 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이런 생활을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톱밥 같은 경우에는 그룹 2에 속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톱밥 갖다가 생각해보면 이 발암물질이네 큰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목수, 공기 중에 흡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해라, 방진 마스크를 써라, 이런 개념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에도 매일 50g씩 섭취하면 직장암의 발생률이 18% 정도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고민이 될 겁니다. 소세지를 먹지 말아야 되나 싶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 50g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해득실, 손해에 대해서 따져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그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탈나는 것들을 계산을 해봐서 이득인 복용을 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60대 이상의 분이 오셔가지고 햄이나 소시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단백질 섭취가 다른 데서 할 방법이 도저히 없으시면 드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발암물질이라는 게 신경 쓰이시면 콩이나 미역 같은 걸 드셔가지고 섭취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러실 필요는 없고, 너무 과량 복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심하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은 거 하나가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입니다. 물 말고요. 국도 해당되고 탕도 해당됩니다. 65도 이상 팔팔 끓고 있는 걸 입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란셋이라 그러는 종양 학회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연구를 보면요, 뜨거운 음료를 늘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이 생길 확률이 8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탕이나 국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뜨거운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식혀서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암물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발암물질들, 그리고 주방이나 냉장고에서 보기 쉬운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